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준비한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곽은하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한국어를 배우시고 그리고 또 역시 열심히 학습하셔서 이렇게 한국 문화 체험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강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세종학당의 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세종과 더불어서 또 세종이 사랑했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저기 사진이 있어요. 세종대왕이에요. 제목이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이랬어요. 왼쪽에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은 1397년부터 1450년까지 조선의 왕이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은 언제 왕이죠? 한 600년 전에 계셨던 왕이네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세종대왕은 21살에 왕이 됐어요. 굉장히 일찍 됐죠. 그리고 3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종께서 오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무언가를 할까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들 오늘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아직 저 동상을 못 봤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가신대요. 제가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살짝 봤더니 일요일 날 광화문에 가는데 광화문에 가면은 여러분들 저 동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날 사진 찍으면 되겠죠. 나는 세종학당의 학생인데 이 사람이 세종이야. 내가 세종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리고 그 옆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그 인물하라고 그러죠. 그린 거예요. 초상화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기념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있은 후에 세종학당의 학생으로서 뭔가 기념품을 가져가야지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주 좋은 기념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절약을 하면 좋은 기념품이에요. 자, 보세요. 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거 한국의 돈이야 라고 하지만 저 만 원이라고 쓴 거가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만 원에 있는 저 얼굴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세종학당 세종 킹 세종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저거 한 장 정도는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야, 내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문화체험도 하고 좋았는데 이런 돈도 하나 가져왔어. 우리가 배운 그 세종학당의 얼굴이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념품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세종대왕의 업적. 세종은 어떤 왕이었느냐? 참 좋은 왕이었어요. 세종은 백성을 위해서 참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는 지금 제가 쓰는 것 같은 한글이지만 문자는 중국의 문자를 빌어다가 썼어요. 차용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글이 있어도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류층 사람들은 그 한자를 열심히 읽어서 공부를 하고 뜻을 알 수 있었지만 많은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그것도 아니 우리 국민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써서 붙여줘도 읽지도 못하잖아. 또한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자기가 정말 억울한 일이 당했어요. 억울한 일도 있고 왕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런데도 그거를 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대1로 너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글 대신 어떻게 보냈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위에다가 올렸어요. 나가 이렇게 억울해요 막 이러고 올렸어요. 그런 것들도 왕은, 세종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백성을 위해서 좋은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학당에서 배운 글은 아까 그렇게 멋있게 생긴 왕이 만든 글이에요. 그래서 글을 만들어 놓고서는 책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책을 만들어서 널리 주었는데, 이때 만든 글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 모양, 혀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배울 때 자음, 모음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기역하면 기 이렇게 하고 니 하면 니은, 그래서 혀와 목의 형태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해서 모음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글 배우는데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에이, 어려운 거는 뜻이 어려웠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만드는 건 쉬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굉장히 잘 만들어서요. 제 사촌은 미국에 있는데 한글을 혼자서 깨우쳤어요. 혼자서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와서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었냐면은 백성들이 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루도 안 걸려. 자음과 모음을 기억하는데, 배우고 자기가 외우는데 하루도 안 걸리고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열흘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대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거 외우는데 열흘 넘게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다들 머리가 좋으시구나.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쓸 줄 알고 그것을 나는,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쉽게. 그만큼 세종대왕은 많은 생각을 해서 백성들이 그들의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 하면은 무엇을 기억하세요? 세종대왕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글을 만들었어요. 응? 제일 먼저 대답이 그거예요. 한글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세계 각국에 자기의 나라의 언어, 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A, B, C, D, E, F, G 하잖아요. 그러면 불어는 어떻게 하나요? 독어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A, B, C, D에다가 땡땡, 꼬리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거나 내지는 또 뒤집어서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글자는 고유해요. 우리만이 쓰고 있는 글인데 매우 잘 만든 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그 시절에 가장 고민은 가뭄이었어요. 가뭄은 무슨 뜻이냐면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시간, 계절 이런 것들이 농민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생각하기를 이 가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지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마침 그 당시 유명한, 지금으로 보면 과학자죠. 그래서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오면은 농사를 잘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발명품을 이제 만들어서 왕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물론 그것을 하게끔 왕이 굉장히 많은 격려를 하고 후원을 한 거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장영실이라는 그 과학자 아닌 과학자가 해시계도 만들고요.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덕수궁을 갈지 모르겠지만 광화문 옆에 시청 앞에 그 옆에 덕수궁이라는 궁궐이 있어요. 큰 왕이 살던 집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또 물시계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계를 만들므로 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고 오늘은 하루가 지났어. 또 오늘 하루가 지났어. 이때쯤이면 비가 오고 이때쯤이면 해가 쨍쨍해서 땅바닥이 갈라져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저장을 해둬야 돼. 이러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시계라든지 물시계,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발명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우리가, 다른 왕들은 다 세종, 태종, 고종 이렇게 부르는데 세종만큼은 세종대왕 이러고 불러요. 왜? 국민들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많은 업적을 남겨줬고,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아주 크나큰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종대왕의 대왕이 했던 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럼 오늘 하루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음악대학 선생님이니까 세종과 관련된, 또 세종은 음악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라고 보면은, 세종은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편종, 종이에요. 벨이에요. 편경은 돌로 만든 거예요. 스톤이에요. 그래서 편종과 편경이라는 악기를 제작을 해요. 세종은 백성들이 참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모르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는 단어는 알죠?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엄마가 여러분들 뱃속에 있고 맨 처음에 아가가 생겼어 이러면서, 아가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러면은 우리 아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편안해야지. 내 뱃속에서 편안해야지. 그러면 나는 좋은 음악을 들을 거야. 그럼 우리 애가 참 행복해 할 거야. 그쵸?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놓고 땅바닥 이런 음악을 하면 애가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주 평화롭고 좋은 음악을 함으로 해서 행복한 것처럼, 세종은 백성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착해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행복한 백성을 위해서 그 조선 전에 있었던 그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많은 음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편종편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이렇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지만 다시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원을 한 거죠. 다시 만들었어요. 잘 정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저런 좋은 악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편종이란 악기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음으로 했어요.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했어요. 그 음을 한번 들어봤고요. 소리가 어때요? 아주 맑죠? 그 다음 편경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두 악기가 소리가, 음의 높이가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악기는요, 날씨가 나빠도 저 소리 내고요, 날씨가 좋아도 저 소리 내요. 그래서 악기를 튜닝할 때, 조율할 때 기준이 되는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음을 맞춰봐요. 그러면 땡, 띠, 띠 이러고 조율을 하는
그렇게 쓰여지는 악기예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종묘제례 악에 쓰이는 음악들을 만들었는데 종묘제례가 뭐지? 몰라. 그렇지, 당연히 몰라. 우린 몰라. 그렇지만 이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쵸? 또는 내가 믿고자 하는 신한테 기도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국은 옛날에 그 조상, 우리의 돌아가신 어른들한테 기도를 한다기보다 그들을 기리는 제사라는 형식의 의례를 가져요. 어떤 의식을 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어떤 의식을 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모든 행사에는 음악이 쓰이는 것처럼 그때 쓰이는 음악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이 음악을 참 잘 만드는 것도 만든 것이지만 우리만 잘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건 네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도 그 음악은 참 중요한 음악이야 라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종묘제례 악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음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이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주 좋은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았어요.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세종이 또 무엇을 만들었냐면 왼쪽에 저건 뭐지? 웬 네모 칸칸이 있어? 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오손보 있죠? 이렇게 서양 악보 도, 솔, 미, 도 이렇게 해서 악보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악보를 안 쓰고 네모난 한 칸이 한 박이라고 해서 원비트 해갖고서는 하나, 그러니까 글자가 하나 있으면 한 박, 그 글자가 뒤에 이렇게 두 개가 비어 있으면 세 박 이런 식으로 해서 박자를, 비트를 잴 수 있는 그런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단소 같은 거 불게 되면은 저런 악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런 악보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를 세종대왕은 하는 거예요. 글자도 만들고 그러고서는 악기도 남들은 그냥 사라졌으면 사라진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돼 하고 악기도 복원하고 또 음악을 만드는데 이들이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악보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간보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한글도 만들고 이러면서 백성과 더불어서 즐기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밀락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앉아서 연주를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사진만 보고 있지만 저 사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음악이 도대체 소리는 들리는데 사진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 참 궁금하지 않아요? 직접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악기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이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몇몇 악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연주자들이 오고 있어요. 자, 지금 연주자들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 학사분도 계시고 석사 선생님도 계시고 다 이화의 식구들인데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와 함께 동참을 하고 있어요.
이 수업이 끝나면 같이 사진 찍으시면 더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악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가야금 연주자이기 때문에 가야금에 관계된 연주자는 안 불렀어요. 저도 출연하고 싶어서. 자, 아까 그 여밀락이라는 음악 속에는 다양한 악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야금이라는 악기도 있었어요. 가야금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어요. 이 악기가 조금 더 작아요. 아래 악기고요. 요거가 저 위의 악기예요. 그래서 양반네들이 하던 악기가 이 벅금이라고도 우린 얘기하는데 양반들은 자기네가 하는 음악은 다 좋은 음악이야, 정악이야 라고 해서 정악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는 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뒤에 뻥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소리 울림은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줄은 12줄로 되어 있고요. 어떤 줄로 만들었냐면 실크로 만들었어요. 우린 그것을 명주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12줄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릿지가 있어요. 현을 이 줄을 받치고 있는 브릿지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기러기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왁왁왁 하는 기러기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안족이라고 얘기해요. 소리를 한번 제가 내봐 드릴게요. 자, 이러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오래된 악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연주가로서는 이름이 우륵이라고 하는 연주가가 있었어요. 이 악기를 연주했던 우륵은 진흥왕 시절에 신라의 진흥왕 시절에 존재했던 인물로서 진흥왕은 534년에서 574년이니까 6세기에 이 악기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은 이 악기 굉장히 오래된 악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항아리가 있어요. 깨졌어요. 깨졌는데 왜 깨졌냐면 이거 왕의 무덤에서 꺼낸 거예요. 어떤 왕이냐면 저기 통일신라 때 미추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262년부터 284년에 계셨던 왕이니까 3세기,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있었던 악기라는 것을 이 항아리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악기 한번 해볼까요? 저기 뭐가 있어? 저거 흙으로 막 빚어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봐요. 짜잔! 그럼 저렇게 생겼죠? 자, 제 악기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어디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악기는 굉장히 오래된 악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가야금이라고 하는데 가야금은 가야라는 나라의 현악기라는 뜻으로 오늘날까지도 연주가 되어지는 아주 귀한 악기예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쵸? 3세기면 자, 그 다음에 한국 악기 중에 또 독특한 악기 뭐가 있냐면 검은고라는 악기가 있어요. 검은고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중에 누구예요? 저 사람이다. 그쵸? 저 악기다. 이러면서 자, 가볼까요? 검은고는 모두 6줄이에요. 6줄인데 가야금보다 보기가 좋죠.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6줄을 저는 아까 손가락으로 연주를 했지만 이분은 이렇게 생긴 대나무과에 속하는 뱀부에 해당하는 그 술대라고 불려지는 스틱 갖고 연주를 해요. 자, 한번 연주를 들려주시겠어요?
악기 소리가 제가 아까 연주할 때는 저는 나이즈라이즈 해갖고 굉장히 느리면서 궁중음악에 해당하는 그런 약간 점잖은 음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연주해 주신 분이 연주하는 건 어떻게 느껴져요? 덩덩덩덩덩덩덩덩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힘있고 그래서 그 양반 남성네들이 좋아했던 그런 악기예요. 검은고라고 불러요. 검은고인데 이 검은고는 여러분들이 나는 저 가야금하고 검은고가 구별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검은고는 기러기 발처럼 이렇게 브릿지가 있었고요. 얘는 이 악기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이렇게 브릿지로 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16개의 크기가 다른 나무가 있으면서 우리가 마치 기타를 칠 때 이렇게 코드를 잡듯이 어디를 짚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그러한 악기예요. 산조 조금만 해봐 주시겠어요? 자주머리. 장구도 한번 쳐주시겠어요? 중주머리. 자, 아까는 멋있는 걸 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신나는 걸 해볼까요? 우리 춤은 이러한 그런 춤사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으이시구 이렇게 좋지요? 느낌이 제가 춤을 추니까 이 음악이 왜 추는지 알겠죠? 자, 벼랑간 춤이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스케줄 보니까 부채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부채춤도 있고 그 장구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시고요. 그래서 검은고는 지금 우리가 스틱 본 거를 술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검은고의 유명한 음악가는 왕산악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4세기에 존재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옥보고는 신라시대에 있던 분인데 시기적으로는 8세기. 그러니까 검은고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책에서 그랬었나 봐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랬었나 봐 보다는 정말 그래 라고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그래가 어디 있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 고구려에 고분을 뭐라 그러냐 무덤이에요. 무덤에 벽화가 있어요. 벽에 막 그림을 그려놨어. 그걸 벽화라고 그래. 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는 무용을 하거나 막 이렇게 활을 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뭐 그러한 것들을 그려놔서 그 고분을 뭐라 그러냐면 무용총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그 고구려 고분 벽화 무용총에 검은고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검은고인지 어떻게 알아? 아까 우리가 그 조그맣게 빚어놓은 걸 보고 그게 가야금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똑같이 생겨서 알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은고인지 어떻게 알아? 확대해봐요. 확대 잘 안 되네. 자, 여기 보면 이 악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쵸? 그래서 이 고분에 나타나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악기가 정말 옛날부터 있었구나. 정말 오래됐구나. 문헌으로 4세기 또 8세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그림을 보니까 이건 한 5세기 정도인데 그때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우리 악기들이 언제 존재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고라는 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과 소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금과 소금의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 아래 만파식적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음악을 들으면 그냥 행복해서 그냥 이렇게 누그러져. 응? 그냥 좋아. 그래서 이름하여 그 거친 파도가 만파가 이렇게 잠잠해지게끔 하는 적이다. 관악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는 일단 우리가 들어보도록 해요. 대금.
네, 감사합니다. 이 대금이란 악기 잠깐만 제가 잡아봐도 되죠? 아유, 그렇다고 뭘 또 그걸 돌리냐. 아유, 싫어. 이걸 왜 돌리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배웠어요? 혹시? 어머, 치사해. 자기 거라고 내가 가지니까 막 뺏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거예요. 이 연주자한테는. 여기를 살짝 열을게요. 이렇게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이거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청이라고 그래요. 청. 맑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휙 하고 부는데 얘는 소리가 일로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후 하고 불어요. 후 하고 부는데 이 악기 소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룻 이런 악기 소리하고 매우 달랐어요. 뭔가가 어디선가가 좀 거친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구멍에서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실까요? 계란을 삶아 먹어요. 계란 모르시는 분, 계란, 달걀, 에그, 응? 삶아서 먹으면은 계란 껍질이 2개가 있어요. 겉에 딱딱한 거 있고요. 속에 좀 얇은 거 있어요. 그 정도의 두께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찢어뜨릴까봐 아까 이 연주자가 뚜껑으로 확 덮어버렸어요. 자, 이 소리가 굉장히 이 대금만이 갖는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대금도 굉장히 오래된 악기예요. 자, 혹시 소금 있으세요? 제가 소금은 보세요. 대금과 소금 사이즈를 봐요. 그러면 소금이 높은 소리가 날까요? 낮은 소리가 날까요? 높은 소리가 나죠. 그렇죠? 당연히 높은 소리가 나죠. 그런데 소금이 내는 소리와 대금이 내는 소리는 굉장히 달라요. 왜? 소금은 이 천공이 없어요. 얇은 막이 없어요. 자, 한번. 누가 이렇게 멋있는 거 하래요? 자, 그래서 봐요. 소금은 약간 피콜로처럼 맑고 높은 소리를 내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대금은 좀 묵직하게. 옛날에 춘향이가 살았는데 딱 이 정서죠? 그쵸? 도련님 왜 안 해? 도련님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를 버리고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한국 사극 같은 거 됐어요. 한국 사극을 봤을 때 그러한 소리가 들렸었는데 막연하게 그 악기가 무엇이었나라고 봤더니 이런 악기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문화체험 한마당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오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대금과 소금을 받고 그 다음에 필이란 악기도 한국 악기 아까 그 연주에 쓰였는데요. 필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작죠? 참 작아요. 그렇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 악기가 소리 내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악기 소리가 되게 커요. 그쵸? 생각보다 크죠? 작은데. 그래서 이 악기가요, 중요해요. 이 악기가 연주를 잘못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왜냐면 악기 소리가 크니까 우린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리 연주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부는,
사람이어야지 우리는 피리 연주 못하는 사람 부르면 큰일 나요. 우리가 망쳐요, 연주를.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 보여지는 피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 때 쓰여지는 것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피리고요. 그 양쪽에 있는 피리들은 또 다른 음악에 쓰이는, 우리 음악에 쓰이는 피리들인데 세피리, 당피리, 향피리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세피리는 아주 가는 피리를 말하는 거예요. 피리가 가늘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자, 이쁘죠? 이쁘죠? 그래서 세피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예쁜 고운 소리를 내는데요. 세피리는 언제 연주하냐면 이렇게 가야금하고 연주할 때, 왜냐하면 가야금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당피리하고 막 같이 연주를 하면은요, 우리는 소리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막 이래서 보통 아주 작은 음악회에서 세피리를 많이 연주를 해요. 여기서 향피리, 당피리 이렇게 피리가 3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보통 해죽, 황죽, 오죽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재료예요. 그래서 대나무로 쓰는데 해죽이나 또는 누런 대나무나 또는 검은 대나무로 악기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 해죽, 황죽, 오죽이라고 그랬고요. 신우대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과에 속하는, 대나무처럼 아주 딱딱한 나무를 대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저 피리라는 악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악기예요. 해금과 아쟁인데 사실 아쟁은 오늘 못 왔어요. 못 왔고 해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금은 줄이 2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소리는 다 내요. 왜냐하면 손으로 어떻게 땡기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막 내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 포착이에요. 더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만들기 때문에 연주자의 기량을, 그러니까 연주 실력이 아주 좋아야 되는 악기예요. 뭐 한번 해봐 주세요.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건하게, 숙연하게. 본인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아는 음악을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했는데, 자, 악기 소리 예쁘죠? 그래서 이 악기는 다양한 그 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젊은 연주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악기 참 재미있는 게요. 저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서 재미있는 거는 절대 안 놓쳐요. 이 지금 소리를 내는 활대 있잖아요. 이 활대는 뭘로 만드냐면은 말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말총이라고 적어놨는데 말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총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말총이란 무엇이냐? 자, 말총은 여기 깃털하고 또 저기 꼬리하고 이런 것들을 말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걸어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염색을 했나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연주를 하는데 그냥 연주하면 연주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끄러워서. 그래서 여기다가 송진이라고 해서 소나무 파인트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끈끈한 거 있어요. 송진은 끈끈한 거예요. 그거가 이제 굳은 거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발라서 마찰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러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원리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진을 안 묻히면 소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잉, 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예요. 아주 독특한 악기죠. 자, 그 다음에 아쟁이란 악기가 있어요. 아쟁은 저렇게 연주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국 음악을 들었을 때 내지는 한국 악기를 봤을 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 혼돈스러운 것 어떻게 보면은 저 악기랑 이 악기랑 이 악기랑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 악기는 손으로 뜯었어요. 땅따당땅땅 이렇게 손으로 뜯었고요. 저 악기는 둥둥둥둥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 악기는 앞뒤로 이렇게 긁으면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아, 생긴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구나. 쟤는 이렇게 끄 긁어서 내는 그런 악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거는 지금 말총이라고 해서 말꼬리로 이제 현 긁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얘는 활대가 개나리 나무로 만들었는데 개나리 나무 아세요? 개나리 나무는 세계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기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저 나무야 하고 알 거예요. 자, 이런 나무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 나무 본 사람.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개나리라는 나무인데 이게 아주 두껍게 자랄 정도로 자라고 나면은 그 나무를 잘라서 그 스틱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면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쟁이에요. 근데 아쟁은 못 가져왔기 때문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아래 위로 하면서 줄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얘도 슬프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애절한 차련악기가 갖는 마차를 일으켜서 내는 악기들의 소리는 항상 슬퍼요. 자, 그러한 정서가 우리 음악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저런 악기가 내는 소리였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 외에 타악기가 있었어요. 어떤 악기? 장구. 여러분들 장구 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칠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몇 개의 메뉴를 선택을 할 텐데 그 중에 장구를 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자, 일단은 우리의 원래 음악은 이런 장단을 쳐요.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이런 느낌의 장구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물놀이가 오늘날 만들어진 거죠. 옛날 전통에서부터 비롯돼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장단에 맞춰서 keep going, 계속하세요. 이런 장단에 맞춰서 아마 탈춤을 출 거예요. 그렇죠? 탈춤 그렇죠. 마스크 댄스라고 그러죠. 탈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맞춰서 춤을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장구란 악기가 옛날 그 세종대왕께서 음악을 만들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거죠. 그 다음에 좌고라는 악기를 한번 볼까요? 좌고는 못 가져왔어요. 굉장히 커요. 소리만. 그죠? 좌고는 박만 짚어주는 역할을 해서 좌고를 갖고 쿵쿵쿵쿵이 아니에요. 그냥 쿵 이렇게 재정 저저저 쿵 재정 저저저 쿵 이것밖에 안 해요. 그래도 이 쿵 소리도 굉장히 알차게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이란 악기가 아까 그 음악에 쓰였어요. 박이란 악기는 자, 박은요 박자를 짚어주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악의 시작,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한 번을 치면은 음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자, 그러면 힘이 좋은 제가 칠게요. 자, 박은 쫙 벌려서 이렇게 쫙 벌려서 이렇게 박을 침으로 해서 음악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음악이 다 끝나면 그 박을 주관하는 집박이라고 해서 박을 주관하는 사람이 음악이 다 끝났어? 알았어. 그러고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음악이 끝났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박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악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조금 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노래일 것 같아요. 애국가 다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인데 아리랑을 일단 한번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많이 들어봤던 음악이죠? 음악인데 항상 아까 우리 비보이 팀이 박수 쳐보세요, 뭐 해보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을 그렇게 해봅시다. 자, 저기 보면 동그라미, 왼손.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자, 이번에는 일자는 오른손. 자, 동그라미하고 일자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양손. 이제부터 테이블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조금 흐린데 떵 해갖고 양손을 쳐요. 시작. 떵.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떵이 있네. 하나, 둘, 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떡. 그쵸? 떡. 오른손 쿵. 떡. 자, 그 속도는 떵, 떵, 떡, 쿵, 떡. 자, 쫓아가기 시작. 떵, 떵, 떡, 쿵, 떡. 떵, 떵, 떡, 쿵, 떡. 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리랑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칠 거고 아리랑을 아는 사람들은 노래를 다 함께 하면서 이 시간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모르면 장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저렇게 네모칸 속에 뭔가를 넣어놓으면 박자를 짚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똥똥 떠 쿵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정관보를 만들어 줬어요. 자, 한글만 배우지 말고 정관보 보는 법도 함께 배워봐요. 자, 갑니다. 똥똥 떠 쿵떠 시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으이씨고 신이도 못 가서 발병만 다다덤 빨리 아대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얼씨구 좋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얼씨구 똑똑똑똑 나서 발병 난다 당덧지라 아대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우리 연주자들 수고하셨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사. 네, 어디 가지 마세요. 이따 사진 좀 찍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아니, 분명히 올 거라고 나는 기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한국 문화 중에서도 이런 음악을 익혔지만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종대왕 같은 아주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왕, 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조상님들에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라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어른들, 그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화유산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덩덕덕쿵덕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배워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초청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부탁드립니다.